최근 중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한국의 돈 보따리를 풀면서 한국의 경제에 보탬이 되겠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환구시보는 한알령 해제를 암시하는 듯 한국 관광에 대한 홍보를 지면을 할애하여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백신 여권을 통해 한국과 가장 먼저 여행을 왕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한국 여행이 시작되는 것은 한알령이 풀어질 신호탄이라는 설명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곧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해야 하는 중국은 당장 외국인 입국 실험 등의 프로세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방역이 좋으면서 가까운 한국과 서로 국경을 개방하자는 의견을 낼 것으로도 보입니다. 또한 중국이 한국의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 농업시설에 투자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누리꾼들은 이 스마트 농업단지에 의외의 반전이 있다고 하면서 크게 놀라는 상황도 나옵니다. 현재 중국과 한국 사이에 벌어지는 각종 일들과 스마트 농업단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중국은 대규모의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움직임과는 정반대의 일을 한국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잘해보자고 말은 하면서도 막무가내 행동을 여전히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관영 언론 환구시보는 한국에서 중국산 김치 수요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1분기에만 6만 톤이 넘는 김치를 100% 중국서 수입한다고 보도하면서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중국산 김치의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이며 배추 가격이 저렴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이유라는 이해가 안 가는 궤변을 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김치 기원 논란과 비위생적 김치 담그기 영상 등으로 중국산 김치에 대한 불신감이 일고 있는 상황에 중국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중국산 김치를 선호하며 이것이 양국 협력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본 것입니다. 중국 연구원은 많은 한국 식당이 품질 좋고 저렴한 중국산 김치를 더욱 쓰려고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산 김치를 쓰는 식당들은 정작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결국 한국과의 협력이라는 것도 자기 중심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어 우려가 되는데요. 실제 한국과 여행 교류를 하고 김치 협력을 한다는 중국은 한국에 매일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한국 바다에서 수백 척씩 중국 배가 침입해 불법 조업을 강행하면서 한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복수의 언론은 서해바다에서 매일 250여 척의 중국 배가 싹쓸이를 해가는 실정이며 심지어는 해경까지 위협하면서 막무가내식 조업을 펼치고 있다고 전합니다. 해경도 하루에 중국 배를 한두 척씩 납포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에서 강하게 진압을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나면서 바다에서 매일 밤마다 횡포를 부리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한국의 어자원을 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심지어 중국 정부는 한국에 심하게 단속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과거에도 해경이 불법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자 중국은 한국에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자신들이 한국 바다에 들어와서 불법을 자행해 놓고 적반하장식으로 한국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지역 경제나 해양 생태계가 붕괴하는 조짐도 보인다며 외교 분쟁까지 빚어지게 되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중국 쌍끌이 어선들은 치어들이나 금어기에도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모두 잡아가서 어자원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 어선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불법 장비를 활용해 싹쓸이식 조업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중국해에서는 어선이 아니라 중국군의 해양 민병대로 의심받는 어선 무리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위한 전략적 장악까지 계산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어선단이 과격한 조업을 일삼는 배경에는 중국 내 중산층의 급증과 중국의 국가 발전 전략이 맞물려 있다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으로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산층이 먹을 해산물을 공급해야 하는 데다가 어업, 양식산업, 해산물 가공 등 산업에서 고용 수천만 개를 창출해야 한다고 해설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바로 앞바다인 한국이 가장 고통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원해 조업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가발전 청사진, 특히 1대1로의 핵심 중 하나라고 지목합니다. 이 매체는 전세계의 원해 조업기지 28곳을 개설해 중국이 글로벌 기간 시설망의 중심으로 부각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시 주석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세계 바다를 중국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겠다는 포석입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 가운데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규모 스마트팜을 건설하겠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이고 무슨 상황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주요 언론사에서 경기 포천시가 국내 최대 규모의 한중합작 농경단지인 한중 스마트팜 빌리지 조성 소식을 전합니다. 포천시 관인면 일대에 약 25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 예정인 스마트팜 빌리지는 한중 양국 정부와 기업이 농업 분야에서 합작하는 첫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이날 정부의 지원 계획과 합작 방향을 논의했으며 포천시 측은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안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프로젝트 시행사인 농업회사법인 메가팜 빌리지는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나 두산 퓨얼셀, 신한은행 등 대기업들도 관련 기술을 제공하며 투자에 나섰습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 등 관계자들은 포천시 관이면 사정면 일대 부지를 시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리꾼들은 이러한 농업시설이 한국 땅에서 중국 자본으로 이뤄진다는 게 꺼려진다는 반응입니다. 결국 중국이 원하는 것은 한국의 스마트 농업기술이고 이것이 완성되면 철수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물론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나 굳이 중국 자본을 써야 하냐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죠. 또한 논란이 된 것은 이곳에 쿠키뉴스 등 일부 언론의 스마트팜과 함께 입점되는 중국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누리꾼들은 이곳에 공자마을이 들어오게 되며 이곳이 인천 차이나타운과 비슷한 규모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에 따르면 한중합작 스마트팜과 함께 중국의 산시성에 있는 공자마을이 그대로 포천에 들어오는데 규모가 인천 차이나타운급으로 작지가 않다는 것이며 중국 관련한 커뮤니티가 조성될 걸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누리꾼들은 중국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하는데 중국 커뮤니티가 들어오는 게 걱정이라며 다소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근에 강원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한중타운이 조성되면서 국민청원에도 한중타운의 건설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20만 명이 넘어가는 등 문제가 된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 많은 누리꾼들은 1대1로 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자본은 침탈적이고 한국에 이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중국 상하이시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입점한 미국 테슬라마저 큰 곤혹을 겪은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중국 시장이 전세계 전기차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중국에 직접 공장을 세웠습니다. 당시 중국 상하이시는 이례적으로 테슬라의 지분을 100% 인정해주기까지 하면서 유치에 열을 올렸으며 테슬라도 중국에서 주는 각종 혜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테슬라는 중국에서 브레이크 오작동 논란으로 소비자에게 상하이 모터쇼에서 한 차주가 기습 시위를 했고 이 가운데 공산당까지 가세해서 테슬라를 공격하는 등 처음엔 테슬라를 오라고 손짓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제는 테슬라가 중국 점유율이 높아지고 중국의 많은 전기차 브랜드와 경쟁을 하는 형국으로 들어가자 공산당까지 개입해서 테슬라 불매운동 혹은 거센 비판을 가하며 기업을 위기에 처하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미국 회사마저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중국이 한국에는 결국 어떻게 하겠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죠. 게다가 한국은 사드 경험을 제대로 하면서 중국의 이중적이고 침탈적인 태도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최근 침투한 미디어의 중국 자본은 한국의 방송 생태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누리꾼들은 최근 한국의 다양한 방송사에 중국풍 혹은 중국 자본의 영향을 받은 드라마들도 방송이 이미 된 와중에 일부 방송은 역사 왜곡 논란으로 시청자들에게 크게 반감을 사서 퇴출까지 되는 등 중국이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역사 왜곡이나 동북공정을 진행 중인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이런 상황에 국내 최대의 스마트 농업센터나 한중문화센터 건립 등은 경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물론 강원도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며 레고랜드 중국 관광객 호텔 입점 등의 소문이 난 사안은 절대 사실이 아님을 해명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훨씬 넘긴 것은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의 반중 정서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경계하자는 의견입니다. 한국에 설립되는 대규모의 중국 관련한 타운들이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많은 누리꾼들은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주에서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거짓말이 들통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믿을 나라가 못 된다며 모두 거짓말이니 일본에 가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페페TV의 팩트체크를 전세계에서 인정받는 날이 오네요. 여러분, 진짜로 일본 방사능 발표는 일본 사람들도 안 믿어요. 진짜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스에서 보면 아베는 거짓말쟁이라고 아예 대놓고 인터뷰한 영상도 있습니다. 일본인들도 안 믿는 일본 정부를 믿고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페페TV에는 안 계시죠? 네, 안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호주 지식인들도 일본의 방사능 수치가 사실이 아니라고 엄중히 경고한다는 소식과 현대자동차가 일본의 도요다를 꺾고 수소차 전세계 1위에 등극했다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산업 역군들의 희소식까지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방사능 정보를 믿지 마라. 아직도 엄청난 오염이 남아있고 태풍, 비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오염이 번질 위험이 너무 크다. 도쿄 올림픽과 방사능 위험 세미나에서 호주 멜버른 대학교 틸만 러프 교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후쿠시마는 관리되고 있다. 도쿄에는 해가 없다고 했는데 이 발언들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틸만 러프 교수는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 보면 제염 작업은 방사능 노출을 거의 줄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제염한다고 하고 제초 작업했다는 후쿠시마 원전 제염 작업자 말과 같이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겁니다. 이 러프 틸만 교수님은 1985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핵전쟁 방지 국제의사회의 공동 대표이자 2017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핵무기 폐지 공동행동의 창립자입니다. 한마디로 이 분야 권위자이자 지식인이라는 겁니다. 틸만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림픽 국가대표들 일본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보들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사고가 난 지 10년이 지난 2021년까지도 후쿠시마는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심하게 남아있다. 러프 교수님은 현재 오염은 후쿠시마를 넘어서서 후쿠시마 서쪽과 남서쪽, 도쿄 북쪽까지 높게 치솟았다며 도쿄도 안전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지나 방사능이 없어지기는커녕 넓게 퍼져서 일본이라는 섬 자체가 하나의 방사능 덩어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는 2011년 3월 14일 밤 어마어마한 양의 제논가스를 포함한 방사능 구름이 도쿄 위로 몰려왔는데 비가 왔다면 2천만 명이 고농도 방사능에 노출될 뻔했다며 도쿄가 재난 도시가 되지 않은 건 순전히 운이 좋아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러프 틸만 교수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정보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혹을 계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그는 후쿠시마에서 50km 떨어진 지역에 사는 사람에 대해 1년 동안 방사능 노출을 분석했더니 평생 노출 추정량이 100mS까지 나왔다며 제염된 지역에 있던 사람이 더 높은 농도를 보이기도 해서 제염 작업의 효과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의 공식 방사능 측정 장소는 깨끗하게 치운 땅 위에서 측정해 실제보다 훨씬 적게 나온다며 일본 공식 측정치로 0.251mS를 나타나는 곳에서 우리가 가져간 측정기로 쟀더니 0.425mS까지 나왔다고 현장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와, 이건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겠네요. 아베씨, 이거 설명해봐요. 측정기 틀렸다잖아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내년 3월 26일 후쿠시마 제2원전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지점에서 시작하는 성화봉송은 후쿠시마현의 거의 모든 지역을 경유합니다. 후쿠시마시에서는 야구 경기가 펼쳐질 아즈마 구장이 있고 축구 경기장도 후쿠시마에 가까운 도쿄 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러프 틸만 교수는 오염수가 모여있는 고농도 오염 지역인 이타테 마을에는 선수촌이 마련되어 있다며 재난은 끝났고 후쿠시마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정치적 액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성한 스포츠를 더러운 정치판으로 만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도쿄올림픽이 열린다 한들 올림픽 기간 중에 혹시라도 방사능이 퍼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응이 적절할까? 선수들뿐만 아니라 선수 가족들, 특히 임산부나 아이가 있는 가족들도 이 문제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는 후쿠시마는 정상이라는 거짓말을 하기 위해 일본이 올림픽을 이용하는데 반대하는 움직임이 독일에서 일고 있다며 모든 나라의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은 가능한 모든 위험에 대해 알아야 하고 일본의 데이터를 믿지 말고 따로 전문가를 접촉해서 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페페TV가 몇 달 전부터 강조했는데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안 가시겠지만 손흥민 선수 같은 올림픽 선수들 진짜 어떡하나요? 페페TV 또 오버한다.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여기 일본 현지 주민의 발언을 입수해왔습니다. 딸은 코피를 쏟고 아버지는 심금 경색을 반복하고 후쿠시마시 현지 방사능 농도 최고치가 사고 전에 600배였다고 발언하는 현지 주민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북서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후쿠시마시에 살던
가토 린 씨는 후쿠시마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는 대피 대상을 50km 떨어진 지역까지로 정했지만 사고 직후부터 복통 없이 설사만 계속 나오고 아이들이 방사능에 더 취약하다고 해서 딸과 함께 300km 이상 떨어진 오사카구로 이주했다고 말했습니다. 가토 씨는 푸른 멍이 계속 생겼고 그해 겨울엔 앞니가 흔들리고 어금니가 빠졌다며 딸은 멈추지 않고 코피를 한참 쏟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이주한 다른 집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전문가도 정부도 안전하다고 하는데 왜 피난을 가느냐고 이주를 반대하던 가토 씨의 아버지는 후쿠시마에 계속 남았습니다. 그럼 이분 지금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가토 씨는 원래 건강 체질이었던 아버지는 2015년 이후 반복적으로 심근경색을 일으키다가 지난해 2월 돌아가셨다며 왜 우리는 아버지와 동생을 남기고 먼 곳으로 피난해야 했냐며 울먹였습니다. 심근경색은 방사능 노출 뒤 암과 유전질환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병입니다. 가토 씨는 정부는 사죄는커녕 적절한 배상도 지원도 없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후쿠시마에 살고 있는 가토 씨 사정은 참 안 됐는데 아베는 그런 거 해줄 사람이 아니에요. 아베한테 배상이랑 지원을 바래요.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했겠어요? 상황이 이런데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의 수출력군들은 다시 한번 일본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줬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수소 전기 자동차 1위 시장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토요타 등 일본 브랜드를 제치고 세계 수소차 판매량 1위를 달성했는데요. 한국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소차 국내 누적 판매량은 3,200여 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622%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어 미국과 일본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54.2%, 미국은 29.4%로 세계 수소차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업체별